이제 자료 구조 및 실습 교과목 소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겠죠.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빅데이터 등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또 복잡해진 걸 떠나서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속도가, 이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의 양도 많다는 거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솔직히 더 많다는 것보다는 빠르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자료 구조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데 학생 나이가 필요하다. 학생 나이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정수 하나 선언해 가지고 나타내면 돼. 그런 건 자료 구조가 아니고, 학생을 10명 유지해야 된다. 50명, 학생 데이터를 50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러면 학생 데이터 가지고 뭘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 데이터면 늘 이렇게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고 저렇게 유지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유지하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프로그램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런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서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만 배우게 되면은 되게 심플해요.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아주 많은 게 아니에요. 손에 꼽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도이고 실제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것까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료 구조가 있고 이 자료 구조를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를 배우는 게 핵심이겠지만, 그건 되게 심플하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 구조들을 내가 직접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구현할 수 있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 이 수업은 제가 앞에서 떠들어야 되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설명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 구조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 학기 동안 계속 이 자료 구조, 저 자료 구조를 개발해 볼 겁니다.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단순히 이 자료 구조를 언제 사용하는지 좋은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각 자료 구조를 실제 구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수업이 끝나면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이런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 연산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연산들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또 설명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자료 구조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학기 되면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 알고리즘에서도 이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료 구조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각 자료 구조의 개별적인 연산들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제가 원래 우리 컴퓨터공학부의 교과 과정은 요즘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복학생도 있겠지만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1학년 때 1년 동안 C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C++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언어는, 공식적으로 배운 언어는 C++가 유일한 거죠. C 빼면. 그러면 자료구조를 뭘로 강의하냐? C++로 강의했어요. 교과과정상에. 근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군대 안 가고 현역. 작년에 1학기 때 파이썬을 배웠나요? 현역 없어? 군대 안 가. 2021학번. 2021. 1학년 1학기 때 C, 파이썬? 뭐 배웠어요? 파이썬 배웠죠? 그러면 작년부터 아마 파이썬을 배웠으면은 파이썬을 배운 상태이고,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C++를 배운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학기부터는 C++ 위주로 안 하고 C++와 파이썬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에 원하시면 과제와 실습을 C++로 해도 되고, 원하면 파이썬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자바를 또 배우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바를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자바가 더 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C++하고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그 언어들 가지고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보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또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 한번 상의를 해볼 건데, 작년까지는 수업 시간에 그냥 C++ 했고, 과제나 실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파이썬 하게 했고, 제가 질의응답 통해서 필요한 걸 했는데, 이번 학기는 수업 시간에 자바도 좀 얘기하고 파이썬도 좀 얘기하고 C++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언어 또는 내가 집중적으로 이번 학기에 쓸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전공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 자바, 파이썬에 대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주특기 언어로 쓰겠지만 나머지 언어에 대해서도 전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 가서는 또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언어 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언어로 잘하면 언어를 바꾸는 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알고리즘은 안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고 알고리즘이 바뀌진 않아요. 구현 흐름, 이 함수 하나 만들 때 그 절차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흐름은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세 가지 언어를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도록 하지만, 다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언어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또 자바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수업에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파이썬 지식과도 뭐 연관될 거고, C++를 잘 몰랐으면 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게끔 해주지만, 그렇다고 그 강의 시간에 특정 언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난 관심 없는 거야 그래서 귀 닫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늘 소개하는 거지만 이제
그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 사이트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이트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특기 언어를 뭘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가면 하나쯤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언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업에서 특정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쓰게끔 허용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언어를 할 것인가? 그 내 주특기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과 과정 보면은 파이썬, C++, 자바는 정규 교과에서 강의하니까 그 셋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내 주 언어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특별히 좋아하는 언어가 없으면은 이번 학기에 새로 배우는 자바를 자기 언어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바가 되게 심플하고 좋습니다. 저는 셋 중에 자바가 제일 좋은데, 뭐 좋아하는 거하고 그게 되게 유용한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파이썬, 자바, C++은 늘 상위 랭킹에 있는 거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 파이썬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되게 인기가 많은 언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파이썬이 현재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레드몽크라는 사이트에서는 GitHub하고 스택 오버플로우를 분석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서는 자바스크립트가 1등이지만 여전히 자바, 파이썬, C++는 이 세 언어는 항상 상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언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썬이 전반적으로는 많이 치고 올라갔고, 자바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C++는 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뭐 C++ 갖고 하는 일이 많이 줄긴 했죠. 그래서 그 언어들의 관심, 그리고 이런 데 가면 웹 누르면 웹에 주로 많이 쓰는 언어, 또 뭐 인베디드에 많이 쓰는 언어들이 딱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좀 더 잘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다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미국 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웹 같은 데 봐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백엔드 기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백엔드 기술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PHP 많이 쓰는데 외국은 지금 현재 거의 뭐 파이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건 많지는 않고 계속 자료 구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각 언어 가지고. 근데 그 언어를 어떤 언어로 쓸지는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 결정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언어로 실습할지는 좀 이따 좀 설명 끝나고 한번 논의해 보고요. 그래서 각 자료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데 저 설명할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솔직히 되게 단순합니다. 물론 어떤 자료 구조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많지만 일반적인 자료 구조들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현이 주로 해당이 될 거고요. 이 자료 구조들에 대한 실습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정수는 정수 하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수를 여러 개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etcd 벡터, 뭐 자바에는 어레이 리스트, 파이썬에는 그냥 리스트, 이게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는데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배열을 써서 보통 만들게 되는데 배열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죠. 근데 자료 구조들은,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쓰는 자료 구조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용량을 늘려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단히 실습하고, 그거를 그 다음에는 동적 자료 구조가 되게끔, 동적 자료 구조라는 게 용량이 제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를 범용 자료 구조로, 즉 정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뭐든지 다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나 범용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정수를 여러 개 저장하나 학생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나 코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각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알고리즘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그 범용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중 되면 범용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정수 하나 저장하는 걸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처음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에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쓰는 자료 구조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갖춘 자료 구조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 만든다고 해서 나중에 응용을 개발할 때 내가 자료 구조를 직접 만들어서 쓰냐? 그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라이브러리 있는 거 갖다 쓰겠죠. 그게 더 강건하고 더 효율적일 테고, 또 이직성도 높을 테고, 다른 사람이 코드를 봤을 때 더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응용을 만들면서 자료 구조를 직접 일반적인 자료 구조를 구현할 일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래프나 트리로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보는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실제 응용 만들 때 하나씩 만들어서 쓴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렬하는 알고리즘 필요하다고 정렬 함수를 만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라이브러리는 갖다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료 구조도 다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뭐 자바, 파이썬 다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그 각각 언어에서 그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도 또 다 끝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이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된 강의는 그 이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혹시 수업에 불가피하게 못 왔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고, 또 집에 가서 뭐 복습할 때 필요하시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수업 진행할 때 요 슬라이드 화면하고 제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겠지만 목소리 두 가지가 녹화돼서 제공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별도 연락하실 분들 있으면 저 번호 했다가 카톡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는 메일보다는 요즘은 그 메신저가 편하더라고요. 메일은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카톡은 오면 그냥 보게 되니까 그때 응대를 안 하더라도 왔다는 건 더 빨리 인식이 되니까, 여러분도 뭐 질문할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묻고 싶으면 카톡 같은 거, 아니면 뭐 SMS 좋고 뭐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이제 별도 교재를 제공 안 했는데, 이번 방학 때 제가 교재를 새로 다 썼어요. 그래서 교재를 제공해 드리니까 그 교재를 매 주차별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이미 EL에 접속해 보신 분들 있죠? 그 EL에 가면 이제 주차별로 강의 슬라이드와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는 2장을 제외하고는 다 의사 코드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특정 언어 코드로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 코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도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바꿔서
구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수도 코드는 처음에는 좀 덜 익숙할 텐데 나중 되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요. 거의 파이썬 형태의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 형태의 코드로 제가 그냥 의사 코드를 만든 거니까 보시면 파이썬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파이썬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말과 그 프로그램 코드를 비슷비슷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알고리즘들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을 이 과목은 3번 봅니다. 실습 시험을 2번 보고요. 이론을 1번 봅니다. 그래서 8주에 실습 시험을 보고 13주에 2번째 실습 시험을 보고 15주에 마지막 이론 수업을 봅니다. 그래서 3번 시험을 보고 그 3번 시험이 평가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계속 우리가 매 주차별로 자료 구조를 구현하게 되는데 그 자료 구조들을 구현한 결과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일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고 또 일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해서 이제 제출하면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EL에 가보시면 교재와 강의 슬라이드가 제공이 되어 있고 또 실습 환경 구축 방법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자바, 파이썬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C++, 자바도 특별한 건 없고 C++는 조금 제가 쓰는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C++가 좋아하더라도 제가 쓰는 게 이제 이클립스 환경을 쓰고 있고 이제 이 수업에서는 TDD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기반 코딩을 해가지고 테스트 단위 테스트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C++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구글 테스트라는 도구를 쓰고 자바는 JUnit 쓰고 파이썬은 유닛 테스트를 써요. 근데 파이썬하고 자바는 그냥 자바 깔고 파이썬 깔면 따라오는 거니까 별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C++는 이제 구글 테스트는 별도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 보시면 되겠고 구글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꼭 설치해야 될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소스를 그냥 이클립스에서 복사해서 프로젝트 복사해서 쓰면은 자동적으로 구글 테스트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실습한다.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도구라는 건 이 함수가 잘 짜져 있는지 안 짜져 있는지 검사하는 함수가 돼요. 그 검사하는 함수들을 보통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자료 구조의 함수를. 근데 잘 만들면 그 테스트가 통과될 거고 잘 못 만들면은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겠죠. 그걸 통해서 내 구현이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만든 테스트가 완전 완벽해가지고 그거 통과하면 여러분 코드가 100%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가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하게끔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통과하면 어느 정도는 동작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동작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동작하는 코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되는 함수와 그 함수를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 함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테스트가 통과하게끔 여기 와서 실습 시험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에는 이제 상호작용을 좀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의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응답 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놨어요. 상당히 여러 선배들이 재미난 질문, 좋은 질문들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또 답변 다 해놓은 것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학습할 때 그 챕터별로 그 질의응답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비슷한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또 쌓이면은
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2주에 한번 Q&A 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할 건데 그래도 질의를 많이 해주세요. 질문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익명으로 질의 다 가능하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그 이메일 통해서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퀴즈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이 퀴즈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은 EL에 퀴즈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니까 풀면 되겠고요. 그것도 공부에 학습에 내가 요 챕터를 잘 이해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얘는 그 얼마나 잘 맞췄냐가 나중에 평가에 조금 반영돼요. 그래서 너무 찍지는 말고 공부하고 좀 내용 이해한 다음에 시간 들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끝났다고 시간 됐다고 찍지 마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잘 보시고요. 과제를 하면 되겠고 어쨌든 과제는 이 자료구조 구현하는 것들이 계속 나갈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 하다가 못한 거 얘는 집에 가서 해오세요. 그럼 그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제는 원하시면 C++, 파이썬, 자바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고요. 뭐 한번 내가 C++ 했다고 해서 계속 C++로 하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함수 하나는 C++, 함수 하나는 자바 이렇게는 제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무슨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한다. 그럼 내가 요거는 자바로 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내 다음 과제로부터는 내가 C++로 하겠다. 아니 다음에는 이제 한번 파이썬 해볼까? 이건 좋습니다. 이건 상관없는데 자료 구조가 안 바뀌었는데 그 하던 걸 막 바꾸지 마시고요. 자료 구조 단위로는 언어를 똑같은 언어를 갖고 숙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자기가 쓰던 언어를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면 요번부터는 이제 한번 파이썬 해보고 싶다. 해보세요. 그것도 다 도움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EL 시스템이 이번 학기부터 바뀌어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잘 동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확신이 안 서. 그래서 과제를 아직 진행을 안 해봐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Q&A 보니까 올라온 거 보니까 옛날에는 지각 제출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제는 원래는 일주일 단위로 드리고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제출해야 정상 제출이 되는 거고 요걸 넘으면 지각 제출이 됩니다. 근데 지각 제출 마감 기간이 2주인데 거기도 제출 안 해. 그럼 절대 안 받고 그러면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상 제출이 끝나면 그 정상 제출한 분들이 시기적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출하신 분들의 코드들을 보고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잘했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 다른 친구는 어떻게 했나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숙제를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상 제출, 지각 제출, 영상 피드백 이후 제출 이렇게 나눠서 영상 피드백이 나간 이후에 제출하는 거는 50%밖에 안 줘요. 전체. 그래서 똑같이 뺏기면 50% 나오겠지. 하여튼 그건 조교가 채점할 테니까.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 궁금한 건 저한테 다 질문하시고요. 기본적인 질문들은 조교보다는 저한테 해주세요. 물론 조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은 저한테 주로 해주세요. 그리고 채점은 조교가 할 건데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실습도 좀 도와줄 건데 과제 채점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좀 억울하다,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의나 이의 제기는 조교한테 직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평가는 조교가 할 거예요. 제가 평가 가이드라인과 피드백 영상 올리면 그걸 바탕으로 조교가 채점할 건데 결과 점수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컨택하지 마시고 그 거는 조교한테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 교재는 제가 요번부터는 직접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내가 어떤 언어, 특정한 언어로 이제 자료 구조를 하니까 그 언어로 자료 구조를 잘 설명한 교재를 하나 더 구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언어에 대한 자료 구조 내용은 제 교재는 없고, 2장에 들어있지만 나머지는 언어와 상관없이 그 의사 코드로만 그 교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 전용 뭐 자료 구조 교재를 하나 내가 C++ 하려고 보고 싶다. 그럼 하나 구해서 내 교재랑 그 교재를 같이 참조해서 학습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요거 C++는 구글 테스트, 자바는 JUnit5, 파이썬은 유닛 테스트 단위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단위 테스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TDD라는 게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검증할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거예요. 이 테스트 프로그램 짠다는 건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고, 이 함수는 뭐라냐?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잘 동작하는지를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이점이 뭐냐면은 코드가 기대한 대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통과됐구나. 내가 기대한 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잘 통과돼. 똑같이 내 기대한 거하고 똑같이 동작해.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 기대한 바가 만족되는 거죠, 코드가.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코드를 한번 만들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뭔가 필요해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그 프로그램이 옛날하고 동일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또 테스트 도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뭘 기대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원래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건데 그 이해한 거를 내가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도 테스트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 짤 수 있다는 건 내가 뭘 테스트해야 되는지, 이 코드가 내 함수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이런 입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실제 원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DD 하는 게 되게 유용하고요. 앞에 있는 페어 프로그래밍은 제가 늘 제 수업에서는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프로그램 짤 때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짝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요. 짝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코드를 두 명이서 짜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럼 한 사람 휴가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짝 프로그래밍이 잘 되려면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해야 돼요. 한 사람 되게 잘 짜고 한 사람 되게 못 짜. 두 사람이 만나서 프로그램 짜면 티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비슷한 실력의 친구가 같이 코딩하면은 서로 도움 주고 서로의 장단점을 고쳐주고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고 장점을 배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친한 친구가 나랑 실력이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저런 페어 프로그래밍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할 때도 친구 걸 뺏기는 건 안 되지만 다 하고 나서 서로 교환해 보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코드 리뷰를 해보는 거잖아요. 코드 리뷰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친구 걸 내가 해주고 내 걸 친구가 해줘서 서로 상대방 코드를 보면서 이 친구 이렇게 짜네? 똑똑하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 짰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할 때도 처음부터 너 내 거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이 따로 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공유해가지고 코드를 리뷰해 볼 수 있고 그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선형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또 말씀드리지만 동일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 개. 학생을 여러 명, 뭐 무슨 점수를 여러 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저장하는 거고요. 선형 자료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요소가 있으면 얘에 선행 요소가 있고 후속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몇 개, 하나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선형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선형 자료 구조들을 보통 우리가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많이 구현하고, 또 하나의 가지 방법은 연결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배우는 게 되겠고, 이쪽 후반부에 가면은 집합 맵 해싱은 좀 다르지만, 좀 다른 내용이지만 트리, 그래프 이런 거는 비선형 자료 구조예요. 얘의 다음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트리는 우리 가족 관계도 그릴 때 부모, 자식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 선행, 후속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가 되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제가 그 설치하는 그 매뉴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로 이 수업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언어로 할 거면 그 언어에 맞게끔 집에 PC 세팅해 가지고 이제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부탁드린 거지만, 이제 강의 교재나 슬라이드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의견이 있다든가, 이런 예시가 더 좋을 것 같다든가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없습니다. 나름대로 요거 저 좋을 것 같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수업을 개선해야 되는데 맨날 혼자 이렇게 검토하면 그게 개선이 잘 안 돼요. 내 눈이 편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됐구나. 그럼 이제 좀 보완하고 이러는 건데, 직접적으로 뭐 간단한 오타를 발견하거나, 특히 제가 파이썬은 잘 못해요. 근데 이 세 개 언어 중에 제가 그래도 자바를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 자바나 C++는 그래도 강의를 하니까. 근데 파이썬 자체는 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파이썬 코드를 보고 이건 파이썬 코드 같지 않다. C를 그냥 옮겨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있어요. 파이썬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실제. 파이썬으로 뭐 스택을 만들어 본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만들어지도 않고. 근데 실제 다른 언어에서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실습하는 건데, 파이썬으로 실습하다 보면은 되게 어색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배열이 없고 쓰는 리스트가 그 자체가 선형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성이 달라요. 그 다른 언어들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고 수업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을 발견하시면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